어떤 거죠? 시작 전에 궁금해지네요. 농지법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요? 아니요. 아 저. 오늘 얘기하려는 게 깡통 전세랑 뭐 네. 최우선 변제권과 변제권에 대한 네네.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사전에 네네. 점검한 걸로는.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거를 한번 네.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 저희 와이프가 결혼하셨구나. 난 총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네.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주인이 자취를 감췄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고 네. 결혼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네. 전세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세랑 월세 한 네. 2천만 원에 한 15만 원, 20만 원짜리 네. 그런 걸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오면은 이걸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해야죠.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배치도 그려가지고 법원에서 그거를 해서 결국은 시간은 걸렸지만은 6년 만에 돈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은 다른 사례긴 한데 네네. 아무튼 이 우선순위라는 부분들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순위가 내가 진짜 확정 일자만 받으면 최우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부분들을 저도 이거 이제 보고 이제 스터디를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게 임대인도 지금 임대인이라고 할 때도 보통 요즘 그런 부동산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전세를 냈어요. 전세를 내가 냈는데 나도 다른데 전세 사는 경우도 되게 네네. 많고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한테도 중요하고 네. 지금 임차인한테도 더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한번 이런 권리관계들 그리고 네. 어떤 우선순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고 네. 한쪽은 뭐라 그래요? 역전세? 아니 갭 투자. 갭 투자? 이게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갭 투자야. 맞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돈 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어. 네. 어떻게 투자 어떻게 하실래요? 10억짜리인데 어떻게 사실래요?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근저당권 잡고 네. 그 다음에 임대차 나서 전세 나서 네. 보증금 받으시면 1억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갭 투자인데 네.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어. 만약에 경매가 됐어. 네.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보증금을 날리게 됐을 땐 깡통 그렇죠. 전세야. 그렇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하락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 역전이 되잖아. 그렇죠. 그게 또 역전세라는 말로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는 보면 매매가가 너무 떨어지는데 전세가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그때 전세를 내줘야 되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되면 거죠. 집이 거꾸로 빚이 더 많은 거죠. 네. 근저당권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네.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지금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 우리가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당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 누가 여기 그렇게 위태위태한 건물에 안 들어가거든 잘.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누구냐? 신혼. 또 하나 이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요. 그 지방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학교를 가 멀리 떨어진 데로 거기다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고시원 비슷한 조그만 그쵸. 예. 원룸 같은 거 맞아요. 얻는 거야. 예. 그런 애들이 잘 모르니까 또 사기를 쳐요. 그리고 맞아요. 또 직장을 잡으려고 서울 올라왔거나 뭐 어디 지방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임대차 보호법 모르니까 많이 당하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들이 되게 많이 당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나는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 뭐냐면 아니 돈 간신히 벌어서 월급 아껴가지고 2천만 원 주고 내가 오피스텔 하나 그 전세로 들어왔는데 월 전세도 아니지 2천만 원 갖고 얻을 데도 없어 사실은. 맞아요. 보증금 좀 내고 월세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못 받는 일이 생기면 네. 아니 사회 나오자마자 사기꾼한테 당하기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깡통 전세 당해봐 2천만 원 3천만 원 날려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쓰라리지만은 뭐 쉽게
뭐 변해서 아이, 올라갈 수 그럼. 있는데 이 2, 3천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난 그거를-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 무슨 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 저는 여기서 이거 전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얘기예요? 아니 왜 임대차를 자꾸 이렇게 문제 많이 생기는 임대차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을 바꿔서 임대차를 없애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전세권 등기하게 해주면 돼요. 아, 전세 그러니까는 막 세분화되어 있는 걸 하나로 그냥 통합해가지고 딱 하면 끝나게. 그렇지.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전세권하고 임대차 차이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전세,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랑 전세권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오늘 계속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 임대차는 채권이야. 둘 사이에서 계약한 거야. 내 거 빌려준 거야. 이거 부동산을 빌려준 거 임대차 한 거야.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세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월세가 없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세 하잖아. 네. 이것도 임대차예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세.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채권 채무 관계거든. 네. 채권적 전세라고 해. 채권적 그냥 전세. 채권이야. 전세.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이 임대차랑 비슷한 채권이야. 근데 전세권은 뭐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차 플러스 등기가 올라가면 그게 바로 등기부에 나타나. 전세권자 얼마. 이거 근저당권하고 똑같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기 안 당해요. 왜냐하면 아니 등기부 딱 떼보면 여기 근저당권이 바로 나와 얼마 있으니까. 있고 전세권이 얼마 있다 딱 알면 되는 거야.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전세권 등기를 안 하니까 집주인들이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임대차라는 거를 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등기하는 대신 뭐예요? 등기하는 대신 임대차 확정일자. 네, 확정일자. 등기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입신고하고 네. 그 확정일자 받으라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등기랑 비슷하게 대항력도 인정해주고 우선변제권도 주겠다는 거거든.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법을 맨날 바꾸잖아. 네. 뭐 아니 그거를 왜 하고 있냐고. 차라리 그냥 완전히 하나로. 없애버리고 등기하라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냥 효율성도 있고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방에 네. 끝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없어지면 돼요. 아. 상가임대차보호법. 아, 저는 놀랐어요. 아까 임대차 보호법은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그렇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야 피해를 안 당해요. 아. 아니 나중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볼 때 보시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일단 PPT 보시지 말고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네. 어떻게 하면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으면. 받으면.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다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오산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우산을 준 건데 무슨 우산이냐면 확정일자 그다음에 대항력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줬어. 그 우산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거는 등기보다 못해. 실질적으로. 그쵸.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우산을 준 건데 이것만 했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우산보다 더 강력한 우산을 또 준 게 있어. 그게 뭐냐? 최우선 변제권. 아, 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더 최고가 있어. 그거 뭐냐? 이거는 더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사실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5천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그 임대차 있잖아. 그 사람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서울이 아니라 만약에 그 여기 보면 지역마다 다른데요. 네.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 광역시나 이런 거 빼고. 근데 여기도 또 안산시, 광역시, 파주시, 이천 이런 데는 7천만 원까지인데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보증금 액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보호해주겠다고 또 새로운 무기를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 들어가는 거야. 이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세대가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 하나밖에 그렇지. 없는. 예.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학교 기숙사 앞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집집마다 등기가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1호에 등기 하나, 101호에 등기 하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는데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는 거야. 원룸, 고시원 이런데 그런데 들어가면 집이 10개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라. 그렇죠. 각각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 상태에서 그냥 믿고 들어갔더니 원래는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네. 확인해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갔어. 보증금 갑자기 경매된대. 나 보증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렇겠네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10명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중에 다 이 미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까지는 다 최우선 면제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네. 지방에서. 네. 그러면 집이 5억밖에 안 되는데 10명이면 그 최우선 면제권자가 벌써 2억이 2억이 넘는 되네요. 거야. 2억이고 15명이면 3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자가 너무 많으면 또 본인이 후순위로 밀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최우선 면제권은 모든 집값까지 다 포함한 건 아니고 2분의 1까지만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2분의 5억짜리 집이면 2억 5천까지는 최우선 면제권자들을 먼저 보호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건 후순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최우선 면제권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여기는 지금 다 적진 않았지만 최우선 면제권을 주로 하려고 뭐냐 하면 우리는 순위가 우선 면제권 아까 확정일자 받으면 굉장히 1순위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보니까 4순위네요. 4순위. 순위 4순위. 아, 그러네요. 1순위가 네. 뭐냐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이건 네. 뭐냐면 집주인이 만약에 임금채권 줘야 될 게 있어. 네. 그럼 이거 먼저 줘야 돼.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도 줘야 돼. 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 이게 1순위야. 3개가. 그리고 1순위 다 빠졌어. 만약에 근데 5억짜리 집이었는데 경매되면 그렇게 좀 좋은 집이나 요즘에 95% 6% 이렇게 낙찰되지만 네. 저런 집들은 90% 이하 네. 그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1순위 거기다 집값 떨어졌지. 1순위 줘야지. 그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당해세. 당해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 재산세라든지 또 종합소득세 같은 게 그 국세거든요. 그런 거 들어갔으면 또 당해세가 먼저 빠져. 그 다음에 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뭐 이런 것들 빠져나가고 하면 본인은 4순위인 거야.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왜 만들어 놓냐고 그냥 바로 근저당권으로 가면 쉽다는 거야. 자관 근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으로 등기를 하면 예. 그러면 거기다가 다 보호해주면 표시해주면 되잖아. 등기사항에다가. 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전입세대 열람하라고 제가 말이 좀 빨랐나? 제가 좀 다시 천천히 흥분하지 않고 얘기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원래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 그러면 뭐냐면 전입세대가 그래서 그런 집들은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임차인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좀 이게 못 받을 것 같다 하면 조심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또 맹점이 있어. 전입세대 열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감이지. 그게 아니요. 어떤 특정 대상만 이제 전입 열람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임차인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전입세대 열람 할 수 있어. 근데 계약하러 가는 사람은 못 해. 그렇죠. 그럼 뭐하라고 그거 만들어. 아니 뭐냐면 집주인만 전입세대 열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나 뭐 경매를 하는 사람들 감정평가업자들 할 수 있는데 네. 임차인도 할 수 있어. 임차인 네. 되고 나면. 네. 그러면 계약 다 하고 났는데 봤더니 허걱. 이러면 뭐 어떻게 하냐고. 웃기는 거야 그게 법이.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열람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혹시 그 집이 뭐 근저당도 있고 뭐 지금 세입자도 한 10세대가 그렇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하나도 못 받겠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려면 전입세대 열람을 해줘야 되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아니 계약하는 당사자 몰라. 계약하고 났더니 10명 아이고 죽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도록 그냥 만약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중개인만 확인만 할 수 있어도 그렇지. 괜찮겠네요.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계약하러 가서 이러는 거야. 임대인한테 전입세대 열람 좀 해주세요. 그럼 집주인이 뭐라 그러겠어? 관도 못 믿겠습니다. 기분 나빠 안 해.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 그럼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혼나고 못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사기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도 그래요. 전세권 등기 누가 해줘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전세권 등기 누가 해주겠어. 전입세대 열람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제 말은 앞으로는 이분 말씀은 지금 누가 해주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신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냥 바로 등기를 하도록 법제도 민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이제 약간 강력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부하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정말 5가지는 꼭 확인하셔라.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두 번째
전입 세대 열람은 반드시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전입 세대 연락. 반드시 자기가 직접은 못하니까 소유자나 공인중개사한테 반드시 요청하라는 거고. 만약에 그- 요청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거 알아봐야지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해준다면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소유자 계좌로 제발 돈 넣으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찾고 소유자 계좌로 안 넣고 소유자 말을 믿고 그 처 계좌로 넣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넣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계좌로 넣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대리인이 오잖아요. 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할 때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물론 그땐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번에 또 대리인 사기가 컸거든요. 우리 네. 이승태가 간다에서도 얼마 전에 다뤘던 게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올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되는지 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본인하고 직접 전화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해줘야 돼요. 근데 그 이승태가 간다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명해요. 별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는 그분도 그 이제 그 위탁 업체가 위임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만 하면 안 되고 위임장도 믿으면 안 되고 플러스 본인 확인까지 해야 그렇죠. 된다. 위임장이 약간 허술하게 돼 있거든.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 그분이 많이 위조도 하고 한 것 같아 약간. 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보시고 본인한테 확인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우리가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좀 이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5가지만 하면 네. 제가 볼 때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굉장히 안전하게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